다 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 나도는 해! 야! 이런 새끼 대통령을 해! 야, 이 개새끼들아! 대통령도 안 돼, 새끼들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가치관 가진 새끼들이 대통령을 해? 어? 대통령? 개 좋은 일 하나 있어. 네, 방송 시작합니다. 진보 유튜버들에 대한 사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고양이 뉴스 운영자도 고발 조치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세심하게 국민의 삶을 좀 살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오늘 또 모여서 허접한 방송을 시작합니다. 구독자도 존나 없지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구독자가 들어서 돈 벌면 밥 사줄게요. 네. 욕짓는 늙은이 남대진의 뒤질래고 21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구독자가 늘면 압수수색 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밥 사기 전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거의 매일같이 날 잡아봐라 하면서 국민을 깔보고 헤쳐먹을 결심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밝히고 저들의 국정농단을 끝내야 할 거대 야당 민주당은 맥도 못 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에 의해서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오물덩어리, 똥덩어리 취급을 받고 말았습니다. 대체 민주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임기에 다 채워주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똥덩어리 취급 당하면서 그렇게 굴욕 당하면서 귀싸대기 쳐 맞으면서 가라앉는 대한민국 코에 함께 타고 다 같이 침몰하고 말겠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4년 동안 견디면 뭐가 달라질까요? 국민의 잠 못 이루는 열대야는 언제 끝날까요? 디질레오의 썰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재희 부대표님과 김상영 전 부대변인이 함께 합니다. 뭐 출연료를 안 준다고 점점 방송 스튜디오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파업을 선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투쟁! 네, 투쟁. 김상영 부대변인 지난주 아이가 많이 아팠었는데 어쩐지 모르겠고요. 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상현입니다. 매일 이번 달엔 너무 삶의 이벤트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이벤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서 기운이 좀 빠지는 2023년 7월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사실 빨리 이번 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7월, 저번 주에 수요일 날은 또 결혼기념일이었는데 결혼기념일조차도 이렇게 못 안 좋게 지나가게 되는 상황들이 와가지고 조금 나라도 힘들고 저도 힘든 7월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온 국민이 힘든데 네. 유난히 더 힘들었던 한 달 같습니다. 자, 이재희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얌전히 시작할 때는. 원래 조신한 사람입니다. 시작할 때만 그래. 윤석열이 그리고 또 민주당이 저를 조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조신합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이상해.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조신해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촛불행동 부대표라고 타이틀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방송을 할 때 제 발언이 혹시나도 촛불행동에 누가 될까봐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을 몇 안 보신다고는 하지만 또 보시는 분들 중에
제 발언이 촛불행동 전체의 의견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조금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얘기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조금 헛되게 사실은, 생각하지 예. 그러면 촛불행- 민주당 전 부대변인도 있는데 그 민주당의 전체 의견이기도 하겠네? 그러면 하여튼 많이들 이제 가려 들으실 거고, 사실 이게 이제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철저히 개인적인 그럼요. 의견이라는 거를 꼭 알고. 아이고 냅두세요. 뭐 지지든지 볶든지 뜯든지 물고 씹든지 지들 끌리는 대로 하게 냅두세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 뒤에 매거진 군산 써있는데 이거 매거진 군산 의견 아니야. 그러니까, 예, 아무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송지검도만 의견도 아니고. 아니야. 그나저나 이제 다음 방송부터 몇 번 빠집니까? 다음 방송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나오고, 그러니까 1주하고 3주에 못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는 어디에 있는데 나와요? 중간에 옵니다. 중간에 왔다 또 나갑니까? 네. 뭐 윤석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자주 나갑니까? 해외 순방을 다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뭐 성렬이도 미국 간다던데 거기 갑니까? 저는 다른. 전용기 안 탑니까? 아니, 태워줘야 타죠. 저를요? 태워주면 탈 거예요? 타보자, 한번. 뭐라고 하는가. 타고 한번 밀어보십시오. 안 타고. 같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네. 하여튼 곧 해외 순방을 떠나실 우리 이재희 부대표님. 이게 이렇게 하니까 문에 진짜로 해외여행만 다니는 사람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외여행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한 주 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외국에 나가서 탄핵 열심히 외치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예, 날강도 정권의 언론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우선 뭐 이동관이 지명도 그렇고 KBS의 이사 중 여당 몫으로 추천된 인사가 참 가관입니다. 전직 검사라고 하죠. 뭐 전직 검사 아닌 놈이 어디 뭐 기대긴 하겠습니까만은 순천지방검찰청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놈이 하는 말이 후쿠시마 핵 폐수를 오염수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개화하지 못한 조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민 80%는 아직 미개한 조선징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개화한 니폰진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개화된 니폰진들이 미개한 조선진들을 위해서 참 족빠지게 애쓰십니다. 또 더운데 밖에 나가지 말라 문자 허벌나게 보냅니다. 더운데 밖에 나가지 말라, 비 오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 야, 이 개화한 일본인들이 미개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애쓰십니다. 문자 허벌나게 보내느라고 고생 존나 하십니다. 네, 뭐 사고나면 그러겠죠.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열사병 걸려서 혹시 뭐 쓰러지면 나가지 말라 문자 보냈잖아. 비 많이 와서 혹시 수해에 나와서 인명사고 나면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대단합니다. 예, 우린 미개해서 죄송합니다. 존나 죄송합니다. 네. 그래, 그러면 오늘은 개화한 니들 일본 놈들을 좀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썸네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주제는 무슨 뭐 개화 안 된 조선인들인데 거기는 개화된 놈들만 나와 있더라고. 뭐가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아무튼 개화한 일본 놈들 몇 놈을 살펴보겠는데 우선 윤석열 총독님의 새 남자를 좀 살펴봅시다. 우선 원희룡이를 좀 까보고자 합니다. 한번 까봅시다. 지난주에 국회 상임위가 열려서 하는 걸 보셨을 텐데, 자, 한번 평가를 한번 보시죠. 개화한 원희룡은 어땠는가? 딱히 뭐 그러니까 원희룡은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누구 라인을 타야 하는지를. 그볼 때는 원희룡은 원순이 라인을 탄 게 아닐까. 건의도 아니고. 예. 건의가 아니고 은순이 라인을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의하고 했다기보다는 은순이 라인을 탔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은순이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뭐
백지화도 안 한다고 하고 하는 거 보면 연순이가 내가 잠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네가 마무리를 지어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한번 지켜보겠다. 별 설득력이 없는데. 없어요? 좀 바꿔볼 생각은 없어. 없어요. 저는 원순이 라인인 것 같아요. 희룡이는. 라인을 바꿔볼 생각 없어? 아니, 고속도로 라인도 희망하는데, 그 라인을 좀, 희룡의 라인을 좀 바꿔볼 생각은 없어요? 제 그냥 생각 갑니까? 그래요. 예, 네. 저는 원순이 라인입니다. 예. 네. 우리 상영 부대변인은, 뭐, 보고 느낀 바가 없습니까? 느끼는 거야 뭐. 저 그냥 우선 쳐다보고 싶. 그러니까 많으니까 방송을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쳐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저도 매체를 배제하게 될 정도로 사실 문화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이제 아이가 방학해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그 저는 이제 주방이나 다른 데서 뭔 일을 하고 있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종편 TV 조선 같은 종편을 아이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중간 중간에 그 아이들조차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채널이나 방송들을 틀어놓고 그 채널을 고정할 수밖에 없게 해놨는데 뭐 원희룡 얘기만 하자 보면 그 원희룡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장관이 사실 국책 사업을 입법부를 통과한 국회를 통과한 국책 사업 자체를 발언 하나로 취소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를 아이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오다가 있으면 어떤 사업이라도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하고 모든 게 변경할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여론 자체를 이렇게 몰고 있지 않나 싶고요. 원희룡이 먼저 지금 총대를 메고 하고 충성도 테스트 같이 먼저 나의 충성심은 이겁니다 하고 지금 발언을 한 거에 대한 수습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가 잘못됐다. 어떻게 왜 이렇게 잘못됐다.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없다.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날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보니까 뭐 이따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민주당 그 위원들이 정말 공부를 너무 안 하고 나온다. 안 하고 나와서 지적질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장관 마음대로 백지화를 시켜서 되는 겁니까? 그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 핵심이 아니고 어제 촛불집회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예타가 끝나고 이제 본타로 들어가는데 이제 과업 시설을 준단 말이에요. 용역업체에다가. 그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과업 지시가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노선에 대한 대안을 찾으라는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국힘당이나 원희룡이나 이 사람들은 아니 거기 대안을 찾으라고 대안을 찾았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대안은 전체적인 노선을 바꾸는 대안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본 타당성 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뭔가 약간 미진한 게 있으면 그걸 수정하고 고치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다리를 놓아서 가야 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걸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 지점의 다리는 조금 불합리하거나 공사가 문제가 있다. 그냥 살짝 대안을 만들어서 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다리를 놓지 않고 어떤 방법을 찾겠다. 그러니까 그 큰 범위 안에서 대안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대안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 국힘당과 원희룡은 그 대안만 똑 따다가 계속 대안을 찾으라고 해서 대안 찾았지 않느냐라고 우기고 있는데 거기를 제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민주당 그 위원들은. 그러면 그 용역 지시서, 그러니까 과업 지시서조차도 보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고발 뉴스만 가도 이상호 기자가 그 다 올려놨어요. 그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다음 페이지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 전혀 그런 것조차도 공부도 하지 않고 나와서 어떻게 그 막무가내고 소리만 질러대는 원희룡을 이길 수 있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고. 근데 원래 원희룡이 원래 그 정도로 파이팅이 있었던 애인가? 장관 되면서 더 원래 그랬던 거지. 제주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그랬으니까. 제주도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지금-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성격이긴 했죠. 한뚜껑이가 그렇게 막 쳐받기 시작하는 거 보더니 저래도 되나 보다 하고 다 같이 막 한덕수도 그랬거든. 초반에는 안 그랬어. 막 기세들이 너무 등등해진 것 같아, 얘네들. 장관 타이틀을 다. 내가 볼 때는 성격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그렇죠. 아웃이다. 내 인생은 조진다. 그런 절박감에 가미가지가 절박감 때문에 지금 앞뒤를 따질 겨를도 없이 이거 잘못되면 내가 갑방 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조차 할 새도 없이 아까 그거 뭐 라인이 뭐 은순이 라인이든 거의 라인이든 무슨 뭐 성령의 라인이든지 간에 위해서 시키는 놈이 너 그거 모델하면 넌 뒤진다. 은순이가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래도 명색이 수제 소리를 들었던 놈인데 그런 정도의 생각도 없이 막무가내고 그렇게 무대뽀로 달라든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좀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대응이 두 가지잖아. 하나는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뭐 막 공격 들어오면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타입이 있고 원희룡은 예전에는 좀 그런 타입이었거든. 근데 요새는 그냥 이게 지금 대놓고 아예 너무 이제 궁지를 몰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는 얘가 그런 진짜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너무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아마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겠지만 한동훈과는 조금 다른 한동훈은 다르죠.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긴 하지만 뭐 원희룡이라고 좋은 성격 가진 놈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이걸 못 해내면 나는 뒤진다. 그리고 아마 백지와 선언을 했다가 불려가서 존나게 터졌죠. 깨졌을 것이다. 네가 뭔데 네 맘대로 게 그딴 소리 하냐 했겠죠. 네가 뭔데 야 이 새끼야. 지금 널대로 이걸 휘어서 만들라고 그랬지 너 그만두라고 그랬냐 하고 하볼라게 그딴이 네 땅이냐 했거든. 그 아니 땅이 어쩌면 네 땅이냐. 한동훈이보다는 대답이 그래도 좀 나아. 한동훈은 진짜 동문서답하거든. 막 A를 물어보면 B를 대답하고 C를 대답하고. 한동훈은 더 영리하다거나 그런 게 있는 거지. 야비한, 더 야비한 거야. 좋아 그럼 한동훈으로 갑시다. 자, 한동훈으로 이상민을 건너뛰고 그럼 한동훈은 저는 진짜 태생이 그런 것 같아요. 태생이 그러니까 보고 사람이 그렇고 그런 약사 빠르고 자기 임기응변에 능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약 올리고 열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습득이 됐을 것 같아요. 자기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원희룡은 원래부터 금수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거야. 근데 한동훈은 원래부터, 나면서부터 금수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예요. 한동훈 엄마가 한동훈이 연수원 있을 때부터 걔 이름으로 땅 아파트 개발하는 그런 거 막 사갖고 그런 거 불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지켜보니까 당연한 거야. 내가 이렇게 누리는 건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건 당연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야비하게 말로써 약 올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거가 아예 그냥 태생적으로 타고난 애 같아. 근데 한동훈이 몇 년생이죠? 7일인가 7인가 그러죠? 몇 살? 그 관심 없고 아니 왜냐면 73. 왜냐면 73입니다. 73. 저도 한동훈이가 현대고등학교가 나왔을 거예요. 저 바로 옆에 영동고등학교 나왔거든? 근데 거기 8학군 출신이라고 해서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다 그렇지 그쵸? 않고 다 그렇지 않아. 거기 진짜 좋은 사람들도 많이 살거든. 근데 자칫 이 인간들 때문에 그쪽 강남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것처럼. 다 악마화 돼가고 있어. 근데 사실 그것도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 좋은 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봐요. 요즘에 교사들 우리 엄청난 탄압을 받고 교권이 침해당하고 해서 지금 그쵸. 어제도 대규모 집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는 결혼하지 마라. 결혼한
선생님한테는 우리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는 애를 낳지 마라. 임신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 왜냐면 내 아이 대체 교사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휴가를 그리고 내면. 심지어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학교 안 가는 날이잖아. 저녁 6시에 아이 엄마가 담임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무개 어디 있어요? 우리 아무개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가 아니고 우리 아무개 어디 있어요? 무슨 보모야? 아니 그러니까 자 나는 그것과 지금 이 사태와 한동훈이 같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자기 자식을 그따위로 크니까 그따위로 큰 놈이 나이 처먹고 엘리트주의와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 지랄을. 그러면 그래서 항상 뭐 우리가 교육의 문제를 심각하다 따지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자라는 아이들 그러니까 학폭 가해자 애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되게 잘 사는 집 그쵸. 자식들 뭐 우월감에 빠진 놈들 지 애비가 무슨 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집의 자식들 이런 놈들이 가해자가 되어도 그 부모들은 야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야, 해결할게. 빼줄게. 응,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럼 그렇게 해서 큰 놈이 한동훈이도 되고 원희룡도 되고 이상민이도 되고 그쵸. 그러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되고. 네. 유성재는 그래도 맞기라도 했지. 근데 유성재는 너무 맞아서 그 모양이 그쵸, 됐고 너무 맞아서 그런 이 새끼는 너무 안 맞아서 그 모양이 됐고 그럼 적당히 패야 되나 중간쯤으로. 그러니까 한동훈은 조기 교육부터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 지 딸들 키우는 방식이 똑같잖아. 그래서 똑같은. 뭐 어떻게든 좋은 대학 보내면 가면 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뭐 유학을 하고 또 엘리트 코스를 받고 그 아이들이 어느 사회인 돼서 또 어느 위치기에 가면 지 애비보다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 살아온 길이 저랑 비슷한데 미국에서 진짜 유학하고 왜 그래. 파락군 출신이고. 근데 어떻게 이제 권력을 잡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권력, 시작하고. 근데 왜 권력을 못 차이인 잡고? 거죠. 그럼 반문 들어가니 왜 권력을 못 잡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 사람들이 이진우 대표 다른 건 딱 한 가지지. 조화당 빵집 아들이었냐 아니었냐. 가정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받은 사람과 아닌가의 차이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무슨 가정교육 자꾸 뭐 밥상머리 교육 찾으면 막 꼰대라고 막 지탄하고 그러는데 인성교육은 저는 기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대한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이동관이가 말했다잖아요. 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근데 거울이 깨져서 그런가? 깨진 거울인가 보지? 그러니까 지네하고 똑같은 아이가 자란 아야 자기네 볼 때는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로 하여금 어떻게 네 부모가 세상을 지배하는가 봐. 잘 봐라. 어떻게 저 힘없는 것들을 올라타고 밟아서 내 챙기는 밑에, 것을 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같은 놈이나 원희룡 같은 놈이나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노상방류 해놓고도 가서 귀사대기를 때리는 놈. 응? 전혀 쪽팔린 줄을 모르는 놈. 그런 놈들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거기다가 이상민도 한번 깨봅시다. 이상민, 자, 뭐, 탄핵이 기각되니까 마치 뭐 훈장 받은 줄 아나 봐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애들은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행동을 변하지 않는 거야. 왜? 이상민도 그렇게 했어도 탄핵 기각되고, 맞아. 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우리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거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그런데다가 또 민주당에서도 아무런 그런 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하니까 얘네는 솔직히 거기다 누구 하나라도 무슨 책임을 져야 돼서 잘리고 이렇게 된다면 그만두고 이렇게 된다면 조심을 할 텐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조심을 해? 그 아까 내 뒤에는 성렬이도 있고 건희도 있고 은순이도 그치. 있는데 나를 다 지켜줄 건데 내가 그들한테 충성만 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말을 못해요. 왜냐면
함부로 탄핵을 남용한 범죄 집단이 됐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탄핵 안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탄핵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니까, 나도 탄핵시켜보지! 그러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남대진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어. 우리가 탄핵을 해서 기각된 게 사실 본질이 아니고 이상민이가 국민의 안전을 못 지킨 게 본질이잖아. 거기다 사과도 하지도 않고. 사과는 무슨 사과야. 우리가 회의만까지 올렸는데도 대통령이 잘라냈잖아. 그게 본질인 거지. 그거를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 거지. 국힘당 애들은 파라디네. 법도 모르면서 니네가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국력 낭비 아니냐? 아니, 그러면 국력 낭비를 원치 않았으면 처음부터 해임을 시키던데 지가 그만뒀어야지. 그게 우선이 되는 거지. 뭐가 본질인지 몰라. 그러니까 민주당 또 일부 수박들은 박수 치잖아. 봐봐, 역풍 맞을 줄 알았잖아. 진짜 수박 개새끼들 진짜. 그 씹새끼들 진짜 다 씨발 여름 다 지금 더 죽겠네. 개새끼들 진짜. 아유 씹새끼들 정말. 그러니까, 아우 자, 정말. 보세요. 이상민이 좋아. 자, 기각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해주신 헌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이제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그나마 사람인 것이거든. 그런데 발할 대상한 근데 중요한 건 그 윤석열이 내려가라고 안 했단 말이야. 아니 위에서 오다가 내려와야 내가 그만을 두던 뭐 할 텐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만두라고? 훈장 받은 것 같아. 나 개선 장군이야. 씨발 막 와서 막 앞에서 인터뷰하고 지랄하는데 정말 저 눈가를 확 그냥. 그러니까 그 민주당 169명이 탄핵 소추안을 올렸고 그걸 올렸는데 헌재 대법관 헌법재판관 9명은 전원일치로 기각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죠. 민주당 169명 해봐야 그 9명의 판단은 100% 전원일치로 이거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민주당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인 거야. 갖고 가고 그런 있는 논리인 거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시민들이나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권한을 사실 민주당 의원들한테 줬는데 어쨌든 그걸 이길 수 없는 벽이라, 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거라는 거 인식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박탈감이 생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계속 본질이 흐려지는 거야. 네. 본질이 그리고 흐려져. 그 대법원이나 헌재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주심 재판관에 돌아가면서 주심을 받잖아요. 근데 이번에 맡은 주심이 윤석열 동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럼 동기가 정말로 그게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주심을 맡는 그 랜덤 형식으로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심을 윤석열 동기가 했고,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또는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 측에서 내는 이 변론 자료는 다 기각을 시켜버렸대요. 주심 재판관이.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기각이 정해져 있구나. 예정돼 있구나. 라고 다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일 줄은 몰랐다. 그렇죠. 최소한 기각은 될 줄 알았어. 5대4 정도라도 네. 될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다 이게 거기도 지금 검찰이겠지. 보면은 자 우리가 시민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경고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야 아무리 해도 이상민도 탄핵 우리가 안 시켜주는데 그럼. 대통령을 탄핵시킬 거라고 지금 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냐? 라고 국민을 겁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다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난 자꾸 그렇게 될 것 같지? 근데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진짜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사람이 박근혜 때만큼 모이면 돼. 그러면 돼. 난 그거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못 모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모이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못 모이게 하는 건데, 또 나오겠지만, 난 그래서 더군다나 민주당과 그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에 대해서 제발 하나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됐었으면 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왜 그거를 못 모이냐. 아니 진짜 그냥 다 떠나서 그냥 딱 한 달 한 번만 해서 모든 일정을 다 내려놓고 딱 한 달에 한 번 딱 모이는 거야 서울에. 막
주마다 하지 말고 서울도 왜냐면 그러다 보면은 뭐 지난주에 갔으니까 이번 주에는 뭐 좀 내가 개인 일정 봐주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예 딱 날짜를 잡고 무조건 이날은 뭐 자영업하는 가게도 다 닫고 원스톱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한 3주 정도 쉬고 온 국민이 그러니까. 한 100만 명 정도 서울 거기 광화문에 딱 모이면 되겠어. 모든 도로를 통제하면 어. 돼. 그러면 걔네가 안 할 수가 없어. 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진짜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야. 왜 다 자기네들 생각이 다 달라. 진짜 그게 더 화가 나. 참 그러니까 지금 80년대로 어떻게 보면 회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능한 정치인의 힘을 빌리지 못해서 시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근데 80년대 저희 민주화 운동에 대한 회귀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되게 그러고 답답한 맞아. 일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무슨 21세기에 사실 저거네. 그리고 선거를 앞에 총선을 앞에 두고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결집이 안 되고 있는 아니, 상황인데. 웃긴 거는 총선 앞두니까 다 자기네 선거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걸 안 해. 아니 그리고 나는 좀 그런 게 예전에 박근혜 때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일주일에 막 두세 개씩 엄청나게 큰 이슈가 나오고 이러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정말 일주일이면 굵직굵직한 이슈가 너무 많이 터져. 이슈에 그러니까 바다에서 너무 많이 터져.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오직 한 가지 박근혜의 국정농단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팠잖아. 달려갔잖아요. 너무 근데- 많아 지금. 근데 이슈가 많은데 사실은 꽃기점은 하나야. 똑같은 거예요. 꽃기점은 하나야.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이 그게 좀 세 개던데? 그좀 세 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뭐 주제가 그런 건데요. 미개한 조센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개화한 뒷본질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 것 같아. 하나만 한 질문이죠. 뭐 매주 얘기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저희가 지금 그 다른 방식을 저희가 사실 건지 데모처럼 보이고 있는 집회를 그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식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예전처럼 저희가 최루탄 던지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논의를 좀 피하고 방법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행동하지 않을 거면 방법이라도 좀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탄핵이라는 걸 아까 지금도 뭐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원래 그 이상민 탄핵소추안 올릴 때도 기각될 수 있을 줄을 알고 있었다. 그 뭐 명확한 법률 위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 위반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무능으로만으로는 탄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무능한 사람을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국민의 역할인가 야당의 역할인가 올바르게 정치를 해야겠다고 정치인으로서 들어왔던 하고 표를 구걸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바로잡는 방향성이 다른 국민의 니즈하고 다른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 행동을 하지도 않고 제시도 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땡볕에서 추운 겨울에 이러고 하고 그러면 그 폭력시로 전환되고 확대되는 걸 바라고 있는 건가? 라는 거를 사실 의아한 상황입니다. 사실 제 생각은요. 그러니까 법률 위반한 것이 없다. 그 말은 법률 위반한 근거를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그렇지. 법률 위반 사항을 일부러 찾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법률 중에서도 헌법을 어긴 게 탄핵 사유의 1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외교나 외교정책이나 대일 관계나 그다음에 그 위안부 그 합의나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을 무시하는 거나 지금 독도 같은 경우도 그 지금까지 우리 해오던 그 지역에서 훈련을 한다고 계획 세웠는데 일본에서 왜 거기서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안 할 거예요 그러고 가버리잖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못 시킨다면, 그럼 뭘 가지고 시켜야 되지? 그럼 왜, 도대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야당은, 존재 이유가 없어. 그럼 왜 그걸 물어들여 지지를 못하냐,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아니, 고속도로 문제도 그래. 고속도로 문제도, 옛날에 박근혜 그 국정농단 때 최순실이 털면 왜 그걸 근거를 왜 못 찾겠어요? 그럴 마음이 없는 건지 그러다가
뭐 캐비닛 열면은 뒤질까봐 겁나서 그러는 건지 그게 맞지. 그걸 모르겠고 나는 이 시민사회단체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시민사회단체마다 얼마나 많은 이슈를 가지고 뭐 이 지역이고 저 지역에 가서 다 그거 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무슨 농성도 하고 집회도 하고 다 하는데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관심 없어.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뭐 땅을 사서 그래 고속도로를 꼬불쳐 가든 나라를 팔아 먹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관심 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 이슈만 가지고 얘기할 거야. 맞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나는 이렇게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집회를 하면서 시민사회 단체가 꿈쩍도 않는 건 난 본 적이 없어요. 보조금을 못 받을까봐 그래. 어? 그거 설득력 있다. 그거 설득력 있네. 보조금을 못 받을까봐. 같이 촛불행, 만약 군산에서도 군산 촛불행동의 집회에 나온 걸가 소문이 나면 시에서 예산을 못 받을까봐. 그리고 그거 설득력 그런 있다. 것들을 정부에서 알면 윤석열이 야, 다 끊어. 주지 마. 응?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까봐 그러겠지.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편하게 보증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보조금 안 받아서 운영 못하는 시민사회 단체 같은 건 없애버려야지. 그걸 뭐들 가지고 있어. 왜 가지고 있어 그런 것을? 어? 나는 도대체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너무 태평성대에서 살아 이 사람들이. 아니 되게 웃기잖아요. 시에서 시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집회 참석을 못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민단체장들은 시 눈치를 보느라고 집회에 참여를 못하고,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눈치 보느라고 못한다는 거잖아 지금. 와이프 눈치 보면 내가 제일 낫네. 그러면. 아니 야, 응? 이제부터는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하는데 민주당 눈치를 봐 우리가. 그러니까. 응? 이해할 수가 없어. 아, 저분들에게 우리가 좀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아, 저분들이 지금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눈치 볼 데서 늘어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집회를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아, 과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 아니, 한 7, 80%가 다 안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면 우리 생각이 좀 잘못된 건가?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들이 뭐, 나라를 팔아먹든, 응? 고속도로를 휘건, 그냥, 아이고, 그래, 그들은 우리하고 레벨이 다르니까, 그분들 하는 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들끼리 그냥 우리 안에서, 응? 상영이는 커피 많이 팔고, 나는 월급 잘 받고, 남 대표님은 사료 많이 팔고, 그러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료가 많이 안 팔려.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커피도 많이 안 팔려. 아, 더 안 팔리죠? 안 팔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내가 정말 우리 군산 집회를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진짜 어떤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군산에 27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기껏 모여야 20명. 그 몇 분의 1이야? 만 분의 1인가? 그런데 그거조차도 시끄럽다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하긴 뭐 민주당도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정말로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만 왜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자괴감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진짜 그럴 때마다 그거예요. 시의원들은 시민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그 폭염에 그 땡볕에서 30도 이상의 체감温 30도 이상을 맞고 이렇게 집회를 하면, 아니 자기네 주민들 건강에 혹시 문제가 될까봐 나와서 같이 못해쳐도 나와는 봐야지. 그래야 되는. 그런 기대를 그러니까 했단 말이에요? 정치 선진국 가가지고 한번
야, 그 답사가는 거잖아요, 지금. 집회 답사 한번 가갖고. 아니, 이해하려고도 안 하지만, 지들은 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유튜브를 볼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지역 누구 나왔네. 우리 동네. 아이고, 왜 또 나왔디야. 날도 더운데 집에서 쉬지. 응? 미쳤어 그러겠지. 아이고 저 아이고, 빨갱이 새끼들 그러고 있겠지. 아, 근데 더워도 너무 더워. 아, 어제는 진짜 너무 덥더라, 정말. 근데 걔네는 그런 거 보면 우리 보고 가만히 그냥 못 온다고 저렇게 나댄데 가만히 있지는. 자,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우리같이 개화가 덜 돼서 이지랄하고 사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때려쳐버릴까? 네?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보면 잘하고 있는 건가. 그- 아니, 지금 1년 정도 1년이 되면 어느 정도 진짜 더 이렇게 많이 모여지고, 경험이 되고 해야 되는데. 서로 지치려고 하면은 으쌰으쌰 해줘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미동이야, 미동. 변화가 없잖아. 꺾이지 않는 마음. 이 그 집회 끝나고 우리가 페이스북에다 사진도 올리잖아요. 집회 관련 포스팅 하잖아요. 그냥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와서 반응 보이는 한 2명, 3명? 그게 다예요. 없어요. 보기는 다 봐. 시에서도 봐, 경찰서에서도 봐. 응? 근데 거기 와서 좋아요도 못 누르는 사람들이 눈치 보이겠지. 엄청 많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 도대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겠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시민사회 단체 운동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더 이상 갖고 있는 걸 놓치기 싫은 사람도 많이 있죠. 훨씬 더 많죠, 사실.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안 해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힘에서도 그렇고 막 이슈를 터뜨려 주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 굳이 내가 뭘 노력하지 않아도 걔네보다는 나은 거야. 국민들이 볼 때.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계속 가만히 꾸준하고. 있어도 어. 왜 있잖아. 가만히 있음도 50% 이상은 내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돼. 아니 솔직히 뭐 우리 군산 지역만 해도 예를 들어 우리가 민주당 국회의원을 찍을 거야? 아니면 국힘당 국회의원 후보를 찍을 거야? 후보가 나오면. 누굴 찍을 거야? 당연한 거잖아, 그냥.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도 움직이려고 하질 않는 거야. 왜? 우리는 민주당만 달고 나오면 다 되니까. 너무, 다른 지역도 그러겠지. 너무 오늘 방송이 너무 비관적이 되는. 아니 진짜 너무 저 어디에서 이제 넋두리 하시겠어요, 사실. 너무 슬픈 얘기예요. 너무 슬픈 얘기고 넋두리 방송이 되는 것이 참 또 슬픈 얘기를 한데 힘이 나야지, 아니 뭐, 어떡해.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뭐 그러면 군산에서 누가 뭐 공천을 받던 국회의원 될 거 아니야 민주당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거야. 만약에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거나 우리는 민주당을 찍을 거 아니야. 본선에서도 경선에서야 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찍겠지만, 근데 저는 이런 걸 오늘 또 어쩌면 이게 좀 불발인데, 우리가 어떤 분을 뭐 그런 게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할 때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좋고 싫고가 아니야. 우리랑 같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같은 마음으로 싸워주는 사람이 우리 편인 거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칭찬하고 잘한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사심하고 다른 거야. 그렇지. 내가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좋든 나쁘든. 그리고 저는 거기다가 또 이런 것도 있어. 내가 뭐 다음에 정치를 하고 싶어서 지금 현직에 누구의 눈치가 보여서 뭘 못한다는 그런 거는 저는 그 사람이 뭐 누구라고 해서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만 그래요. 정치를 한다면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고 소신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누구 눈치를 봐.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그런 위치에 갔을 때도 또 위에 눈치 보느라고 자기 소신대로 정치 못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줄 거야. 아까 처음 왔을 때 조신하던 모습하고 많이 다르다. 그거를 소신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본인 소신이라고 생각 안 하고, 본인한테 아니 내가 들이대는 사람으로 내가 생각을 이런 하고 말을 했더니 소신이라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쨌거나 돼야
소신대로 하던 눈치를 보다 뭘 할 거라 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니, 그 되는 게 중요해? 그렇지. 진짜 그 소리 진짜 되니까 듣기 싫다.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되니까 자기 소신대로 수박짓 하잖아. 근데 봐요. 어차피 민주당이 돼. 우리 동네 뭐 어디든 하여튼 이 호남권에서 어차피 민주당이 돼. 그런데 뭐 윤석열이한테 욕먹고 윤석열이한테 주목받으면서 당선돼?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진짜.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야. 자기 위에 자기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데 걔네가 그들이 왜 움직여? 움직일 이유가 없지. 라인만 타면 되는데, 라인만 타면 시의원, 도의원 되는데, 그 라인이 안 움직이는데 뭐더러, 날 더운데 날 추운데 나와서 같이 우리랑 윤석열 탄핵을 외치겠어. 오늘 방송 내용을 보니까 역시 우리는 미개한 조선인이 많다. 맞아. 미개해요. 우리가 미개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미개하니까 뜨거운 땅바닥에 그 탄핵을 외치지. 그러게 말이야. 어? 지들랑 똑똑하니까 에어컨 바람 쐬고 뜨끈뜨끈 아랫목에 앉아있는 거고. 왜? 그래도 자기네한테 잘못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땅 뺏어서 외쳐도 우리 사실 잘못되는 거 없어. 안 외쳐도 그만이야. 응? 늦게 와서 미안해가지고 더 하는 거 아니죠? 아니, 말하봐. 아니, 내가 안 그러려고 하네. 말하봐. 막, 우라통이 터져, 우라통이, 진짜. 어?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무슨 정의로 와서 집회하는 거 아닙니다. 뭐,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민주당이 우리 편이 되어 주기를 바란 적도 없고, 그저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정권이 너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냐. 마찬가지예요. 이재희 씨네 집에 지금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야, 이 도둑놈아, 훔치면 안 되잖아 하고 외치가 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정의로워서 그래? 아니야. 당연히 인간이니까 해야 되는 짓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우리가 무슨 뭐 용감해서도 아니고 뭐 두려움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아까 말했지만 정의로워서도 아니고 뭐 투사라서 투사? 더더군다나 투사도 아니고 그래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누가 고발해갖고 압수수색 들은다면 원래 겁나지. 벌벌 떨지. 쫄리지, 진짜. 그럼 우리는 뭐 달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뭐가 있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뭐가 있어? 응? 그리고 또 요즘에 진짜 좀 그분은 지금 SNS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막 그분은 SNS 한 번씩 나 지금 끊어야 되려나 봐. 그분이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날 더운데 그 가마에서 도자기 걷는데 어떡하라고. 오늘 또 책 누가 책 썼다고 또 오늘 또 페이스북 올리셨더만. 누가 책 썼다고 그래. 그런 거. 아니 국민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당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아저씨? 지금도 죽게 생겼다고. 왜 거기다가 왜 소신 발언 하나 못 쓰셔.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든가. 개인 SNS를. 아유, 도덕성이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뭐 일반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하지를 말든가. 할 거면 정확히 정세에 대해서 논하든가. 아니 어저께 또 그때 총리 하셨던 분 아주 도덕성이 강하신 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가 되는 것보다 도덕성 회복이 우선이라고 하신 분. 그러니까. 그럼 도덕성 회복은 지 혼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본인 도덕성이나 회복하라고. 그러니까 지 혼자 회복하면 될 도덕성을. 아니 그런 말은 윤석열한테나 도덕성 회복을 하라고 그래. 왜 그런 데다가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지편한테만 가지고 막 칼로 찔렀어. 윤석열은 도덕성이 아니라 도둑성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나는 이낙연도 그래. 지도 한마디도 못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내년에 종로 출마해야 되는데? 미친놈 지랄하고 하네 진짜. 종로 출마해야 되는데? 오늘 방송 마무리 합시다. 볼 방송 길게 갈 속이 이유도 터지고. 없는 것 같고 해봐야 속만 터지고 자괴감만 들고 분노만 일어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먼저 쓰러진다면 그날까지 그러나 정권이 조기에 끝난다면 그날까지
우리는 싸우고 외치고 할 것입니다. 니들이 조롱하든 니들이 비웃든 니들이 씹든 물든 뜯든 손가락질을 하든 잘라내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자칫하면 예. 4년 더 해야 되게 생겼어, 이거 집회, 우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우리 지금 4년 고정이냐고, 주말. 주말 없는 삶. 씨바. 주말 없는 삶. 진짜 씨바. 우리 주말 없는 삶이 적용되지 않았어? 진짜 씨바, 이거. 아니, 진짜, 처음에는 희망이라도 있었다고. 아우, 처음 시작할 때는. 아, 희망 아직 버리지 맙시다. 저 볼 때는 희망 없어요. 아, 장어도 알기를 조수로 하는데 무슨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니, 저는 진짜 희망 없어요. 진짜. 난 살다가 장어한테 물리는 평생 버전을 난 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장어가 독을 갖고 딱 물었으면 노벨 평화상을 줬을 텐데. 맹독. 아, 치유제 없는 맹독. 아니, 장어 말고 거기다가, 뭐야, 그럼 독사를 넣어놨어. 장어 닮은 독사를. 전기뱀장어. 전기뱀장어 괜찮아. 전기뱀장어 때는 사람이 엄청 많이 죽는데. 그런 걸로 나눠서 전기뱀장어. 삐삐삐. 아, 왜 불 지르시겠다는 분이 왜 뭘 삐예요? 나는 태운다 그랬지. 알겠습니다. 태워 죽인다고는 안 했어요. PPL 있습니다. PPL. 예. PPL. PPL 해도 됩니까? 예. 뭐예요? 아, 네. 8월 11일. 아.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를 바꾸자고 이렇게 열심히 집회를 하고 행동을 하는데요. 보이나요? 네. 잊어버려서는 안 띄워주시죠.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개화가 안 되는 외구라 이걸 외구야. 네. 개화 안 되는 외구여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개화 안 된 조선인. 아, 개화 안 된 조선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추억하고자 그 군산 동국사에서 8월 11일에 오후 5시에 그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가 있습니다. 혹시 그 집회하기 하루 전날이네요. 네네. 다다음 주, 네. 다다음 주 금요일이고요. 그 특별하게 무슨 제를 지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문화제식으로 문화제를 하니까요. 많이들 시간 내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주최하거나 뭐 집행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저기 지금 우리의 엔지니어이시자 PD이신 이진우 대표께서 네네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시니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게 선물로 드리랍니다. 참여자. 거꾸로 하셨잖아요. 거꾸로. 거꾸로 뺐어, 거꾸로. 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야, 오! 오토 우산. 자동 우산. 앞에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딱,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너무, 어휴, 안 보여? 같이 아니, 쓰자. 여기 글씨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이거 조명 때문에 안 보이네. 아니, 잘 보여. 자, 이게 글씨가 궁금하신 분은 어. 8월 11일 날 현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참가비 같은 거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에 참가비 없이 네, 우산은 가벼운 좀 마음에. 준답니다. 네. 우산이 한정이라. 선착순 몇 명입니까?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한 80명? 그래요. 줄 서야 되는 아침부터가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무리가 손에서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저기, 우리 집회 시간 변경도 좀 알려주세요. 맞아. 아, 난 그보다 먼저 하고 싶은 말이냐. 네, 네. 아무리 방송이 허접하고 찌뿌다고 그렇게 카메라를 앞에서 따빠져 서고 다니면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아유, 뭐. 아무리 방송에 대해 예의가 없어도 그렇지. 아유, 뭔 아무리 예의예요. 지네 스튜디오라도 그렇지. 어? 아유, 내가. 예,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촛불행동 토요일 날 집회는 이제 4시에서 5시로 1시간 밀렸습니다. 하절기. 너무 덥고 또 그래서 명세에 이거 촛불 들어있는데 햇빛이 쨍쨍할 타임 하는 것도 그렇게 좀 하고 하여튼 너무 더워서 5시부터 합니다만은 사실상은 4시 반부터 하는 겁니다. 30분 전부터 와서 음악 틀고 피켓 들고 하니까요. 촛불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오는 토요일 날부터는 5시로 변경되었으니 뭐 3시부터 오셔서 기다리시면 더 좋고요. 뜨거운데. 아, 너무 더워. 네. 5시입니다. 변경되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뭐, 또 마지막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 말씀 하세요. 네? 그래요? 어차피 마무리 바라니까. 네. 날씨가 되게 그 동남아스럽게 이거 이제 장마라고 하기도 그렇고 장마는 끝났습니다. 무기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갑자기 비가 왔다가 습해. 뭐 하다가 좀 하는데요. 혹시 그
날씨 인한 질병에 유의하시고요. 특히 아이들, 아이 얘기 처음에 시작할 때 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에어컨도 틀고, 사실 뭐 소리도 지르고 물놀이도 하다 보니까 편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게 케어가 좀 안 돼서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정신을 잃고 뭐 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다행히 그때 계룡에 있어가지고,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돼서 어떻게 조치가 잘 돼서 사실 아이가 좀 빨리 회복이 됐는데, 제가 그 이전에 첫째 때 군산에서 그 아이가 한번 또 비슷한 경우로 이제 의식을 잃었을 때 군산에 있는 지역병원에서는 사실 조치가 되게 미흡하고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미리미리 관리 잘 하셔서 지역에다가 그때 이제 뭔 일이 생겼을 때 어린이병원이 생겨야 된다,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전북대병원을 막은 남대진 탓입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왔어도 없어요. 1등급은 안 옵니다. 하여튼 운전질환에 유의하시고요. 아이들,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뭐 손주, 조카, 뭐 집에 키우는 아이들 뭐 건강에 유의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우리의 행동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조심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제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지치고 힘들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옆에서 같이 다독이고 힘내자고 서로 응원하고 해서, 윤석열 탄핵을 못 시키면 어쨌거나 임기 끝나면 끝이니까 더 큰 게 올 수도 있어. 어쩔 수가. 더 큰 게 올 수도 있어. 우리가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요즘은 사실은 윤석열보다는 저는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이 더 밉고, 그들에게 모든 거를 책임을 좀 다 넘기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윤석열을 찍었는지 알면 가서 그냥 귓방망이라도 날리고 싶은데, 힘들어도 힘내시고, 또 8월 2일 날 잼버리에 또 윤석열이 온다고 하는데, 큰 사고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겠죠? 아이들한테는 말고. 네, 그럼요. 아이들한테 참가자들 말고, 딱 한 사람한테만 무슨 큰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니, 거의 끝나고 뭐, 가까운데 격포 가서 또 장어를 만지지 않을까. 격포에서 어떻게 또 확, 그냥 파도가 쳐서 어떻게. 그 장어는 괜찮은 장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이진호 대표도 한 말씀 하시고요. 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이슈 홍수 속에서 정말 저도 정신이 없네. 이런 이슈들 뭐 우리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거 공부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이슈들도 많고, 그렇지만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을 잊지 않고 자꾸만 곁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특히 민주당은 정말 정신 차리고 뭐가 본질인지 절대 잊지 말고 오직 국민들만 보고 가십시오. 부탁 좀 합시다. 네. 신인아 관장님, 꼰대라고 얘기하는 어른 덕에 꼰대라고 하는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교육에 정답은 없고 예의가 없는 완성은 없는 건 팩트입니다. 또 쉽게 얘기를 해봐. 꼰대라고 얘기하는 어른 덕에 꼰대라고 하는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 다음에 만나면 알려줘. 자, 멋있잖아. 자, 이상 개화가 덜 된 조센징들의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화된 새끼들아,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옌병을 새끼들아. 방송 끝! 수고하셨습니다. Ayy, I got the recipe, never gonna let any out get the best of me. Thought it was distance, but haters is next to me. Talk to the spirit, you know I've been heavenly. Company definitely show your trajectory. This ain't a diss cause I say it respectfully. It's time to eat up, red like a speeder. Taking it deeper and that's how it better be. I never let the comparison get to me. I just remember the promises meant for me. I know the enemy and that he's sent for me. I keep the blood of the lemons my centerpiece. I cannot trust in no crystals or energy. Look at the chemistry.